NTV 미주 한뉴스입니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프라 지원 법안에 대해 1조 달러에 가까운 역제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마감일 이전에 전달함으로써 초당적인 타결을 위한 시도라고 알렸습니다.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연방정부가 제정한 가장 실질적인 인프라 법안이 될 것이며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타결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하지만 비용의 세부 분배와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적용 인프라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은 처음 2조 2천억 달러를 발표했고 이를 축소해 1조 7천억 달러를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비용 규모의 거부와 더불어 자금 조달 방식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안은 지금까지의 구호 법안 미사용 금액 활용을 제안하며 트럼프 정부의 감세 철폐를 거부했으나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한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인들에게 인프라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검토 완료 후에 미국 이민세관국 ICE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ICE 요원들은 2개월마다 평균 한 건의 체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000명 미만의 이민자들을 추방했는데 이는 역사상 기록된 가장 적은 숫자라고 알렸습니다. 민주당 측은 추방을 중단하고 미성년자 구매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ICE 요원들은 수행해야 할 임무가 많지 않아 운동을 하거나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제15차년도 미주 중서부 한인회연합회 임원이사회원 합동회의가 지난 15일 노스부르크의 웨스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임원이사 합동회의는 13개 주에서 지역 한인회를 이끄는 회장단 5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사항을 나눴습니다. 순서에 따라 진행된 감사회장에서 진한순 연합회장은 2021년도 중서부 한인사회 애국애족상을 케빈 김 클리블랜드 한인회장을 포함 7명의 한인회장에게 수여했습니다. 2부 임원이사회원 합동회의에서는 15차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중서부 지역 한인회 활동보고의 시간이 있었으며 그간 연합회를 이어온 진한순 회장의 감사 인사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진한순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회장단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줄었지만 비대면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임기 동안 함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중서부 한인사회를 위해 노심초사 헌신적 봉사의 길을 가는 회장단의 노고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습니다. 중서부 한인회연합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한인사회를 위한 구호활동과 지원사업,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 등을 각 지역에서 펼쳐왔습니다. 한편 차기 중서부 한인회 회장에는 독고영식 전 캔사스시리 한인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으며 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8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은 25일 시리아 기지에 3대의 장거리 핵폭기를 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지중해에서 모스크바의 군사적 거점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Tu-22M3 폭격기 3대가 시리아 해안 라타이카의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폭격기 승무원들이 지중해 상공에서 일련의 훈련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코드명 백파이어라고 알려진 이 폭격기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작전거리 3,100마일을 초과하는 초음속 장거리 폭격기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현재 약 60대의 Tu-22M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폭격기의 이 지역에 대한 배치는 냉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26일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심각한 혈전증과 혈소판 감소로 사망하자 이 백신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성명에서 유럽연합의 약물 규제 기관인 유럽의약청에 조언을 구했으며 중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사망자가 40세 미만의 여성이라는 것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벨기에는 노인과 노숙자들에게 존슨앤존슨 백신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백신 접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은 소기업과 요식업 지원을 위해 현금 지원을 비롯한 규제 완화 및 보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26일 제3자 서비스에 의한 배달 비용 상한선을 제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0만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업체 면허 갱신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오후 10시 이후에 주류 판매점의 영업 금지안을 철폐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창업 시에도 사업 허가증의 신속 처리와 신규 비즈니스의 홍보를 돕는 거리 설치 안내판을 지원해 조금 더 안정적인 창업을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알링턴 하이츠 경찰국은 지난 5월 19일 345 이스트 팔레타인 로드 LA 피트니스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 용의자를 공개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피트니스 센터의 락커룸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훔쳐 달아난 뒤 체육관과 같은 스트릿몰에 있는 베스트바이와 딕스 스포팅 굿즈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알렸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경찰국은 범인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847-590에 스탑으로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1,000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394만 7,189명, 신규 확진 22,738명, 누적 사망 60만 5,208명, 신규 사망자 수는 669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760만 6,44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37만 8,388명, 신규 확진 1,139명, 누적 사망 22,676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7명을 가리켰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성인 인구의 66%가 첫 백신을 맞았고 49%가 백신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양성 판정률 2.0%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